이번 시간에는 2장 4절 사상의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확률 실험을 했을 때, 확률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통계적인 실험,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했지요. 그리고 그 확률 실험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미리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결과 전체의 집합은 확정할 수 있다. 그런 실험을 확률 실험 또는 통계적인 실험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확률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 즉 그 실험에서의 모집단 역할을 하는 집합이 되겠죠. 그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샘플 스페이스라는 뜻으로 영문자, 대문자 S로 표기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본 공간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를 표본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즉, 그 실험에서의 기본 결과들이죠. 그리고 그 표본점의 모임, 그 몇 개 표본점을 선택해서 모아놓은 집합, 그것을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요. 사상 또는 사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확률 실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사상들이 있어요. 그 사상의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확률을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확률 실험에서 표본 공간이 있고요. 그 표본 공간 안에는 표본점, 그 표본점들이 있습니다. 그 개수를 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그 어떤 실험, 확률 실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본 공간, 그 표본 공간의 표본점의 개수, 그것을 n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n개의 원소는 각각 같은 확률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중에 표본점, n개의 표본점을 원소로 갖는 사상, 그 사상 A가 있다고 하면 그 사상 A의 확률이 얼마냐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상 A의 확률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PA라고 쓸게요. A의 사상은 PA. 기호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A라는 사상의 확률, PA, A의 확률을 PA로 쓴다고요. 자, 그럴 때 PA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표본 공간 전체의 개수, 대문자 n이라고 했죠. 그것분에 A에 있는 원소의 개수, 소문자 n으로 써요. n분의 n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전체 개수분의 A에 있는 원소의 개수 그런 뜻이죠. 그렇죠? A라는 사상의 확률 PA는 전체 개수분의 A의 개수다. n분의 n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A라는 사상의 확률을 정의하면 이 확률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이 세 개의 공리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당연히 A의 원소의 개수를 S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었으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더 많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큰 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1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확률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없죠. 그래서 그 확률이라고 정의하려는 그 확률의 정의는 0 이상 1 이하가 돼야 돼요. 이게 확률이 만족해야 되는 첫 번째 공리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공집합의 확률은 0이 돼야 돼요.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0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개수분의 0 이렇게 돼야 되니까 확률은 0이지요. 그렇죠? 해석을 하면 공집합이 발생할 확률은 0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표본 공간 S의 확률은 1이 돼야 돼요.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S의 개수분의 S의 개수가 바로 S의 확률이니까 그렇죠? 대문자 N분의 대문자 N 약분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확률은 항상 1입니다. 그렇죠?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1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공리는 A1, A2 해서 몇 개의 집합이 있던, 몇 개의 사상이 있던 그 사상들이 전부 상호 배반이면, 우리 앞에서 상호 배반의 정의를 배웠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즉 교집합이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집합의 확률, A1 유니온, A2 유니온, 점점점 이 합집합, 전체 합집합의 확률, 이 값은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해주면 돼요. 이게 무한계 집합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한계의 합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A1의 확률 플러스 A2의 확률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급수가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됩니다. 상호 배반이다 그러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데 뒤에 가면 이제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공리를 기억을 해두세요. 확률이라면 항상 이 세 개의 공리를 만족해야 된다.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공집합의 확률은 0이다.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예제 2.24를 보세요. 하나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에서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동전 2개를 던지는 실험을 했으니까 첫 번째 동전이 있고 두 번째 동전이 있죠. 첫 번째 동전은 던지면 당연히 앞면이거나 H, 뒷면이거나 T. 그렇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동전도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하겠죠. 당연히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에도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거나 뒷면,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왔어도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동전은 앞면이거나 뒷면. 그렇죠?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본 공간은 HH, HT, TH, TT 이렇게 네 개가 되겠죠. 해서 표본 공간 S라고 쓰면 그 안에 원소 표본점들은 HH, HT, TH, TT 이렇게 네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오는 사상을 A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면 A에는 이 중에 H가 적어도 한 개 있는 원소를 다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죠? 여기 H 2개니까 적어도 한 개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 H 한 개 있어요. 원소로 가지고 올 수 있죠? 여기도 H가 하나 있어요. 원소로 가지고 올 수 있죠? 하지만 T 이것은 H가 없죠. 그렇다면 원소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다 A라는 사상 안에 표본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상에는 표본점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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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H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S의 표본점의 수를 대문자 N으로 쓰면 4가 되겠죠. A의 표본점의 수를 소문자 N으로 쓰면 3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정의한 대로 사상 A의 확률 PA라고 쓰기로 했고요. PA는 대문자 N분의 소문자 N. 그래서 대문자 N은 4고 소문자 N은 3이니까 4분의 3.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예제 2.25를 보세요. 짝수가 홀수보다 2배만큼 더 많이 발생하는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의 특성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주사위를 던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4보다 작은 수가 나올 사상을 2라고 하자. 그럴 때 P1을 구해라. 2의 확률이라는 기호라고 했습니다. 2의 확률을 구해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주사위가 사실은 보통 주사위는 1이 나올 확률이나 2가 나올 확률이나 점점점 해서 6이 나올 확률이나 전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로 다 같은데 이건 특별하게 이렇게 확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규칙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짝수가 홀수보다 2배만큼 더 나온다 그랬으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보다는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는 확률 다 합한 것은 1이 돼야 되니까
예, 우리 계산해 볼까요? 예, 주사위에는 눈이 6개 있어요. 그 중에 홀수는 1, 3, 5, 짝수는 2, 4, 6. 그렇죠? 그래서 홀수보다는 짝수가 2배라고 했으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을 x라고 써볼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짝수가 나올 확률은 그 2배니까 2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체는 예, 이 홀수 나올 확률 다 더해볼까요? 1과 3과 5가 있어요. 근데 각각 확률이 x니까 그 3개, 예, 셋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은 3을 곱하면 3x가 되겠죠. 그렇죠? 짝수도 2와 4와 6, 3개가 있어요. 그 각각이 나올 확률이 2x라고 했으니까 2x가 3번. 그렇죠? 짝수가 나올 확률은 3 곱하기 2x.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체 1부터 6까지가 나올 확률은 3x하고 6x를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예, 3x와 6x를 더했으니까 9x. 근데 전체 확률은 1이에요. 그렇다면 9x는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x는 9분의 1이 돼야 되죠. 즉 홀수가 나올 확률, 홀수눈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고 짝수가 나올 확률은 9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이 그때 4보다 작은 수가 나올 사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4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눈은 1과 2, 3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상 2에는 표본점이 1, 2, 3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A라는 사상은 1이 나올 사상, B라는 사상은 2가 나올 사상, C라는 사상은 3이 나올 사상이라고 해볼까요? 예, 그렇다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는 것은 예, 이건 교집합이 없죠. 원소 하나씩 있으니까 상호 배반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A와 B와 C의 유니온을 계산하면 2가 되지요. 1, 2, 3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A와 B와 C는 상호 배반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E의 확률, P2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과 C의 확률을 각각 더하면 되죠. 그렇죠? A의 확률은 1이 나올 그런 확률이니까 1은 홀수. 홀수의 확률은 금방 구해보니까 9분의 1이었어요. X. 그렇죠? 예. B의 확률은 2가 나올 확률. 2는 짝수니까 2X예요. 확률이. 해서 9분의 1에 2 곱해서 확률은 9분의 2였어요. 그렇죠? C가 나올 확률은 3이 나올 확률이죠. 홀수예요. 그러면 9분의 1. 그렇죠? 홀수는 9분의 1, 짝수는 9분의 2.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9분의 1과 9분의 2와 9분의 1을 더했으니까 9분의 4.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예, 예제 2.26 보세요. 역시 조금 전에 문제하고 같이 짝수가 홀수보다 2배만큼 더 많이 발생하는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짝수가 나타날 사상은 A, 3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수가 나타날 사상은 B라고 하자. 자, 그럴 때 A 유니온 B의 확률과 A 인터섹션 B의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예, 조금 전에 계산했었죠. 짝수가 나올 확률이 홀수가 나올 확률보다 2배다라고 해서 홀수가 나올 확률을 x라고 주고 예, 전체 확률이 1이다라는 그, 예,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x를 계산해냈어요. 그렇죠? 홀수가 나올 확률을 x라고 하면 짝수는 2배니까 2x였고요. 그래서 홀수가 3개, 짝수가 3개였으니까 전체는 x 곱하기 3, 2x 곱하기 3. 그래서 2개 더하면 9x, 9x가 1이 돼야 됐었으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 x가 9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9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예, 이건 아까하고 똑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짝수가 나타날 사상을 A라고 했으니까 주사위 눈에서 짝수는 예, 2, 4, 6 3개가 있죠. 그러니까 A에는 표본점이 2, 4, 6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렇죠? 3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수를 예, B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부터 6까지 해서 3으로 나누어지는 수, 3의 배수, 3하고 6 2개가 있죠. 그러니까 B에는 표본점이 2개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 유니온 B와 A 인터섹션 B를 계산하면 됩니다. A 유니온 B는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예, 그런 걸 다 합치면 2, 4, 6 그리고 6은 한번 반복됐으니까 치우고요. 3 하나 더 해주면
2, 3, 4, 6이 되죠. A 인터섹션 B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 되니까 6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어요. A 유니온 B의 확률은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6이 될 확률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A 유니온 B의 확률은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다 더해주면 되죠. 2는 짝수니까 2가 나올 확률은 9분의 2, 3은 홀수니까 3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 4는 짝수니까 4가 나올 확률이 9분의 2, 6도 짝수니까 6이 나올 확률이 9분의 2. 그래서 다 더하면 9분의 2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9분의 2 플러스 9분의 2. 예, 9분의 하고 분자가 2가 3번, 1이 한 번 더해졌으니까 7 해서 9분의 7이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A 인터섹션 B의 확률. 이건 뭔가요? 6이 나올 확률이죠. 6은 짝수죠? 9분의 2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예제 2.27 보세요. 25명의 산업공학 전공 학생, 10명의 기계공학 전공 학생, 10명의 전기공학 전공 학생, 8명의 토목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통계학 수업이 있다. 이 중에 한 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산업공학 학생일 확률이 얼마냐? 두 번째, 토목공학이거나 전기공학일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사상들을 영문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산업공학 학생일 사상을 I, 기계공학 학생일 사상을 M, 전기공학 학생일 사상을 E, 토목공학 학생일 사상을 C라고 쓸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산업공학 확생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산업공학 I라고 썼으니까 I의 확률 PI를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표본 공간 S에는 원소가 몇 개가 있어요. 25명, 10명, 10명, 8명. 그렇죠? 다 더하면 53이네요. 그렇죠? 전체 집합은 53개 원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산업공학, 여기 문제 보니까 25명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원소 53분의 산업공학의 원소 25. 그러니까 I의 확률은 53분의 2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는 토목공학이거나 전기공학 하는 거니까 토목공학과 전기공학의 합집합이죠. 그렇죠? 토목공학 하는 것은 C라고 썼어요. 전기공학이라는 것은 E라고 썼어요. 그렇다면 E하고 C의 합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C 유니온 E의 확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당연히 전기공학과 토목공학 아무 조건도 안 줬으니까 둘 다에 속하는 인원은 없어요. 그렇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상호 배반입니다. 그렇다면 C의 확률과 E의 확률을 그냥 각각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C의 확률 볼까요? 전체 확률은 53. 그럼 53분의. 그렇죠? C는 토목공학이라고 했는데 토목공학 8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8이 됩니다. E의 확률 역시 전체는 53이니까 53분의. 그렇죠? 그런데 E라는 것은 전기공학이에요. 전기공학은 여기 10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해서 이쪽에 53분의 1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하면 53분의 8과 10을 더했으니까 18이 되네요. 해서 C 유니온 E의 확률은 53분의 18이 되겠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28 보세요. 한 패가 5장의 패를 받는 거예요. 그런 포커 게임에서 2장의 에이스 카드와 3장의 잭 카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5장이 됐죠. 5장이 2장 에이스 카드와 3장 잭 카드로 구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지게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전체 그 표본 공간의 그 원소의 개수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렇죠? 2장의 에이스 카드를 갖는 그런 원소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3장의 잭 카드를 갖는 그런 원소를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에이스 카드를 2장 받는 방법하고 잭 카드를 3장 받는 방법하고, 이것은 에이스 카드를 받았다고 잭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2개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결국은 에이스 카드를 받는 단계가 있고 잭 카드를 받는 단계가 있고 복합적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곱하면 됩니다. 에이스 카드를 받는 그 경우의 수 각각에 대해서 잭 카드를 받는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합적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경우의 수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전체 집합은 쉬운 2장의 카드가 있죠. 카드는 우리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두 4개의 무늬가 있고 4개의 무늬마다 13장씩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 합하면 쉬운 2장이 있다.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쉬운 2장 카드에서 5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카드 5장을 쥐면 되는 거지. 그 구성 요소만 같으면 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5장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순서가 어떻게 들어오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순서하고는 관계 없는 배열이니까 이건 조합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52장 카드에서 5장을 뽑는 조합의 수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52 컨비네이션 5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연습했죠. 위에 있는 수 52 팩토리얼을 아래쪽에 있는 수 5 팩토리얼하고 위에 거에서 아래쪽 뺀 수 52에서 5를 빼면 47입니다. 그것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다. 그렇죠? 52 팩토리얼, 47 팩토리얼 약분하고 위에 분자해 보면 52 곱하기 51 곱하기 50 곱하기 49 곱하기 48까지 남죠. 47까지 다 약분됐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5개 수 곱한 것을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은 120이 되겠죠? 그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259만 8,960 해서 대문자 n은 259만 8,960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에이스 카드 2장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세볼까요? 에이스 카드는 무늬, 4개 무늬가 있는데 4개 무늬마다 한 장씩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에이스 카드는 모두 4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하트, 클로버. 그렇죠? 에이스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장을 선택하는 거니까 역시 순수하고는 관계없어요. 4장 중에서 2장의 에이스를 받는 조합의 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렇죠? 이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방법은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4 마이너스 2 팩토리얼. 그렇죠? 계산하면 6이 되네요. 마찬가지 잭 카드도 무늬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모두 4장입니다. 그 중에 3장의 잭 카드를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역시 순서에 관계없이 4장 중에 3장을 선택하는 조합의 수예요. 4 컨비네이션 3이죠.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4 마이너스 3 1 팩토리얼. 그렇죠?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계산할 거 없고요.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약분하면 4만 남았어요. 4가 되네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확률 계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전체 표본점의 개수. 그렇죠? 구하는 식은 이거였어요. 52 컨비네이션 5. 그걸 계산하면 259만 8,960이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우리 2장의 에이스 카드와 3장의 잭 카드를 받는 그런 경우의 수는 복합적 단계니까 2장 에이스 카드 받는 경우의 수 곱하기 3장 잭 카드 받는 경우의 수. 2장 에이스 카드를 받는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2, 6이었어요. 그렇죠? 해서 6 곱하기 그렇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4 컨비네이션 2였고요. 3장의 잭 카드 받는 방법 이건 계산해 보니까 모두 4가지였어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는 공식은 4 컨비네이션 3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259만 8,960분의 6하고 4 곱해서 24. 그렇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0.000009234 463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A 유니온 B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집합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A 유니온 B라는 것의 확률을 구할 때 A 유니온 B라는 집합을 그려보면 됩니다. 전체 표본 공간 S가 있고요. 이걸 다이아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면 교집합이 있죠. 이렇게. 물론 이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게 그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원소를 세고 싶은 거니까 A의 원소를 다 세고, 그렇죠? 거기다가 B의 원소를 다 세서 더하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것은 A를 셀 때 한 번, B를 셀 때 한 번, 두 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집합에 있는 것을 한 번 빼줘야 이 전체를 계산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A 유니온 B의 확률은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 마이너스 A 인터섹션 B의 확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확률에 있어서 합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하게 두 사상 A하고 B가 상호배반이다. A 인터섹션 B가 공집합이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공집합의 확률은 0이라고 했으니까 빼주나 마나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그 확률에 대한 공리를 얘기할 때처럼 A 유니온 B의 확률은 이 A하고 B가 상호배반이면 그냥 각각의 확률을 두 개 더하면 돼요.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이다. 어렵지 않죠? 자, 역시 똑같이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두 개의 사상에 대해서 합집합의 확률을 그렇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 결국은 세 개, 네 개, 여러 개가 돼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A1부터 AN까지 N개의 사상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N개의 사상을 합집합을 계산했어요. 그 합집합의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N개의 사상이 마찬가지로 서로 교집합이 없어요. 상호 배반이다.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뺄셈을 해야 되는지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우선은 교집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교집합이 없다면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A1의 확률 플러스 A2의 확률 플러스 점점점 해서 AN의 확률까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A1부터 A2, AN, 이 N개의 사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표본 공간 S의 분할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분할이다라는 것은 교집합이 없고, 그리고 다 합하면 전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공간을 분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몇 개로 나눴다 그런 뜻이에요. A1부터 해서 A2, A3 점점점 해서 AN까지 N개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티션을 줄 수 있다, 분할이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렇다면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요. 교집합 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각각 자기 영역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체가 이걸 다 합한 것이 그 전체가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분할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어렵지 않죠? 교집합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상호 배반이다라는 얘기는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상호 배반에다가 전체 합집합은 전체 공간이다. 표본 공간 S다. 이걸 하나 첨가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A1부터 AN까지 이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상호 배반이다 그랬으니까 각각의 확률, A1의 확률부터 A2의 확률, 점점점 AN의 확률까지 다 더한 것으로 전체 합집합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이게 분할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 전체 합집합은 S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 합집합이 S니까 이 합집합의 확률은 S의 확률이죠. 그렇죠? S는 전체 공간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 공간의 확률은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것은 1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1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상 3개의 합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예, 상호배반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상 A와 B와 C가 있어요. 자, 그럴 때 A 유니온 B 유니온 C의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해 주면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A의 확률과 B의 확률과 C의 확률을 더해요. 그리고 각각 2개씩 선택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해서 각각을 빼줍니다. 그리고 3개 전체 교집합을 다시 한번 더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나짜리 확률, A의 확률, B의 확률, C의 확률. 예, 교집합을 계산하는데 2개짜리 A 인터섹션 B의 확률, A 인터섹션 C의 확률, B 인터섹션 C의 확률. 예, 이것은 빼주고요. 3개짜리 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C. 이건 다시 더해주고요. 예,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합집합을 4개 합집합에 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짜리 다 더하고 2개짜리 다 빼고 3개짜리 다 더하고 4개짜리 다시 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 하나짜리부터 다 더하고 그 다음 2개짜리는 빼고 3개짜리는 더하고 4개짜리 빼고 또 집합이 5개가 있다면 5개짜리 6개짜리 계속 반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개짜리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A 유니온 B 유니온 C라는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체 공간이 있고요. 표본 공간 S, A라는 사상과 B라는 사상과 C라는 사상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케이스를 그려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거니까 이만큼의 확률을 계산할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 A의 확률을 한번 더해줬습니다. A의 확률. 거기다 B의 확률을 또 그냥 더했어요. 그렇다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 공통 부분의 확률이 한 번 더 더해져 버렸죠. 전체 원소보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C의 확률을 한 번 더 더하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려는 이 전체보다 이만큼이 더 더해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 C의 확률을 더하면 지금 더 더해진 부분이 이만큼 생겼습니다. 거기서 교집합을 빼볼까요? A 인터섹션 B를 빼주면 이만큼 더 더했던 것은 빠져나갔으니까 이거는 다시 빼줬으니까 괜찮아졌죠. 그렇죠? 거기서 A 인터섹션 C를 빼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더 더해진 부분은 이제 더 더해진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B 인터섹션 C를 빼주면 이만큼을 빼주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요만큼만 더 빼주면 다 끝나는 건데 거기다가 이만큼을 더 빼준 꼴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만큼 3개의 교집합 이걸 다시 한번 더해줘야 전체하고 똑같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개짜리를 하나 써보면 이건 이제 확장하시면 돼요. A 유니온 B 유니온 C 유니온 D. 예, 이것의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1개짜리 A의 확률, B의 확률, C의 확률, D의 확률 이렇게 더해주고요. 2개짜리는 빼줘요. 예, A 인터섹션 B, 예, A 인터섹션 C, 그리고 A 인터섹션 D 이렇게 2개짜리. 예, 그리고 B 인터섹션 C, B 인터섹션 D 이렇게 C 인터섹션 D 이렇게 2개짜리 생길 수 있는 걸 다 빼줍니다. 예, 그 다음 다시 3개짜리는 다 더해줘요. 예, 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C 이렇게 다 더해줍니다. 예, 마찬가지 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D 이렇게 다 더해주고요. 예, B 인터섹션 C 인터섹션 D 예, 이렇게 3개짜리는 다 더해주면 돼요. 예, A부터 시작하면 A, B, 그 다음 C가 있고 D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C, D, D까지밖에 없으니까 예, A, B하고 할 건 더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B, C, D 이렇게 있는 게 있죠. 예, 이렇게 해서 3개짜리는 다 더해주고 맨 마지막에 다시 4개짜리 빼주면 돼요. 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C 인터섹션, D 이렇게 있는 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예, 1개짜리 있는 대로 다 더하고요. 2개짜리 이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예, 그걸 다 조합해서 다 빼주고요. 3개짜리, 예, 4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 예, 그걸 다 계산해 주고요. 해서 3개짜리는 다 더해주고 다시 4개짜리, 예, 있을 수 있는 걸 다 빼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가 여기 4개 있는 것까지 확장을 해봤지만 5개가 되건 6개가 되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하고 4개짜리 빼고 5개짜리 더하고 6개짜리가 또 있다면 6개짜리 또 빼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끝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개수 다 끝날 때까지,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예제 2.29 보세요. 졸업을 앞둔 존이, 예, 두 회사의 입사 면접을 봤는데, 예, 이게 붙을 확률이 얼마큼 되냐? 회사 A에 합격할 확률이 0.8이다 그랬어요. B라는 회사에 합격할 확률은 0.6이다 그랬어요. 근데 두 회사에 모두 합격할 확률도 있어요. 그게 0.5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회사 중에 최소한 한 회사에 합격할 확률이 얼마냐 이랬습니다. A에 합격하거나 B에 합격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합격할 확률 했으니까 합집합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A 유니온 B의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교집합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합법칙을 쓰는 거고요. 예, 공식대로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 마이너스 A 인터섹션 B의 확률. 어렵지 않죠? A의 확률은 0.8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B의 확률은 0.6이라고 했어요. A 인터섹션 B의 확률도 있는데 0.5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0.8 플러스 0.6 마이너스 0.5 계산하면 0.9가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역시 또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 예제 2.30 보세요. 한 쌍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 그때 나타난 두 눈의 합이 7이거나 유니온이죠. 예, 11이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두 눈의 합이 7이 되는 사상을 A라고 두겠습니다. 두 눈의 합이 11이 되는 사상은 B라고 둘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두 눈의 합이 7도 되고 11도 되고 둘 다 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 사상은 상호 배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상호 배반이니까 우리는 7이 되거나 11이 되거나 이렇게 물었으니까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A 유니온 B의 확률을 계산할 텐데 상호 배반이니까 이것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죠. 교집합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의 확률, B의 확률 계산을 해볼까요? 주사위 한 쌍을 던졌으니까 2개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첫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6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6가지.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사상 표본점은 36개가 있네요. 그렇죠? 예, 1,1부터 6,6까지 이렇게 36개가 있어요. 앞에서 연습을 했죠.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 S는 1,1에서 6,6까지, 예, 36개 표본점이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36개 표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사상 A와 사상 B를 보겠습니다. 사상 A는 두 눈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니까 첫 번째 주사위 눈이 1이 나왔다면 합해서 7 되려면 두 번째 주사위는 6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주사위가 5가 나오면 되겠죠. 첫 번째 주사위가 3이 나왔다면 두 번째 주사위는 4. 그렇죠? 첫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왔다면 두 번째 주사위는 3이 나오면 합이 7이 됩니다. 첫 번째 주사위가 5가 나왔다면 두 번째 주사위는 2가 나와야 합이 7이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주사위가 6이 나왔다면 두 번째 주사위는 1이 나와야 합이 7이 되겠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B라는 사상도 계산해 볼까요? 두 눈의 합이 11이 되는 사상이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다면 두 번째에 의해서 합이 1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2가 나와도 마찬가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3이 나와도 두 번째 8이 나와야 되는데 8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렇죠? 예, 4가 나와도 두 번째 게 7이 나와야 되는데 7은 없어요. 주사위 눈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적어도 첫 번째 주사위가 5가 나와줘야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주사위 6이 나오면 되고요. 반대로 첫 번째 주사위가 6이 나와도 될 수 있죠. 예, 그럴 땐 두 번째 주사위가 5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5,6하고 6,5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확률 계산이 됩니다. 예, A하고 B는 상호 배반이니까 A 유니온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두 개 더하면 되는데, 예, A의 확률은 전체 사상은 36개 표본점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상은 6개 표본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36분의 A의 개수 6, 36분의 6이 되죠. B의 확률도 전체는 36이고 B의 원소는 2개고 그럼 36분의 2가 되죠. 두 개를 더하면 36분의 8, 그렇죠? 4로 약분이 되죠. 4로 나누어 주면 9분의 2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또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31 보세요. 자동차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어떤 고객이 녹색, 백색, 적색, 청색, 예, 이 중에서 고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때 이런 색깔의 자동차를 구입할 확률이 이 고객은 선호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각각 녹색 고를 확률은 0.09, 백색을 선택할 확률은 0.15, 적색을 선택할 확률은 0.21, 청색을 선택할 확률은 0.2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객이 네 가지 색 중 어느 한 가지 색의 차를 구입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녹색과 백색과 적색과 청색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있는 색깔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호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녹색을 선택할 사상을 G라고 쓸게요. 백색을 선택할 사상은 W라고 쓸게요. 적색을 선택할 사상은 R이라고 쓰고 청색을 선택할 사상은 B라고 쓸게요. 예, 이렇게 이 네 개의 사상을 선택을 해주면 이 네 개의 사상은 상호 배반이 되죠. 그렇죠? 교집합이 있는 색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확률, 이 중에 하나,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합집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할 확률은 G 유니온 W 유니온 R 유니온 B의 확률이죠. 그렇죠? 상호 배반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G의 확률, W의 확률, R의 확률, B의 확률. 그렇죠? 예, 다 제시가 되어 있네요. G의 확률 0.09라고 주어졌어요. W 확률 0.15라고 주어졌고요. R 확률 0.21이라고 주어졌어요. B1 확률 0.23이라고 주어졌어요. 예, 네 개의 수를 다 더하면 0.68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상호 배반을 이용해서 우리 여집합 배웠었죠. 앞에서. 예, 여집합의 확률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상과 그 여집합 A'이라는 사상을 생각해 볼까요? A' 하는 것은 A에 없는 것들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와 A'은 상호 배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A하고 A'을 다 더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용어를 써볼까요? A하고 A'을 더하면 전체 집합이고 A와 A'의 인터섹션은 공집합이다. 예,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A와 A'은 S의 분할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확률로 옮겨와 볼까요? A하고 A', A에 있는 것과 A에 없는 것, 그걸 다 더하면 전체가 되죠. 그렇죠? A 유니온 A'의 확률은 당연히 A 유니온 A'이 전체 표본 공간 S니까 S의 확률이죠. S는 전체 표본 공간이니까 그 확률은 1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A와 A'은 상호 배반이니까 A 유니온 A'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A의 확률 플러스 A'의 확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값이 1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쪽의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A'의 확률을 넘겨주면 A의 확률은 1-A'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A'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1 마이너스 A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죠. A의 확률을 알고 있다면. 그렇죠? 예, 이렇게 여집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예제 2.32 보세요. 어떤 자동차 정비공이 하루 동안 정비하는 자동차 수가 3대 1 확률은 0.12, 4대 1 확률이 0.19, 5대 1 확률이 0.28, 6대가 될 확률은 0.24, 7대가 될 확률은 0.10, 그리고 8대 이상, 8대거나 9대거나 10대거나 그 이상, 예, 다 통틀어서 8대 이상, 8대 이상일 확률은 0.07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정비공이 다음번 작업일에 적어도 5대 이상을 정비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3대 1 확률부터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이상 이렇게 주었으니까 5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뒤쪽에 계산할 것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5대 이상이다라는 사상을 A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여집합, 네, A'은 5대 미만인 사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5대 미만인 사상은 여기 3대와 4대밖에 없으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반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3대나 4대인 사상 A'을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의 확률은 3대거나 4대거나 교집합은 없으니까 상호배반입니다. 3대 1 확률과 4대 1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3대 1 확률은 0.12, 4대 1 확률은 0.19. 그렇다면 두 개 더하면 0.3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5대 이상이 되는 확률은 1에서 5대 미만이 되는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5대 미만이 되는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0.31이었다. 그렇다면 1에서 0.31을 빼주면 0.69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실제로 5대 이상인 걸 다 계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5대 이상인 것을 5대, 6대, 7대, 8대 이상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데 복잡하죠. 그걸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그렇죠? 예, 해서 그냥 2개만 계산해도 되는 여집합을 계산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2.33 보세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컴퓨터 케이블 규격을 보면 2000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이게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을 벗어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mm니까 10mm보다 더 많이 플러스가 되면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2010mm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작게 하면 마이너스 10mm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는 거니까 1990mm보다 작은 케이블을 생산할 확률 초과하거나 작거나 하는 확률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확률이 0.99다라고 주어졌어요. 됐죠? 자, 그럴 때 임의로 고르는 한 케이블이 규격보다 큰 제품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주었고요. 임의로 고른 한 케이블의 길이가 1990mm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네요. 자, 그렇다면 우선 규격을 벗어나는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크거나 작은 확률인데 그 2개는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규격 안에 들어갈 확률은 0.99라고 했으니까 1에서 0.99를 뺀 것을 둘로 나누면 크거나 작은 것, 그 같은 확률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규격에 맞는 사상은 M, 규격보다 큰 사상은 L, 규격보다 작은 사상은 S라고 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규격보다 크거나 규격보다 작거나 할 확률은 둘 다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PS하고 PL은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규격에 맞는 것은 확률이 0.99라고 했으니까 벗어나는 것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 확률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규격에 맞는 것을 1에서 빼주면 규격을 벗어나는 확률이죠. 그렇죠? 규격에 맞는 확률은 0.99라고 했으니까 1에서 0.99를 빼주면 규격보다 크거나 작거나 할 확률인데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은
서로 확률이 같다고 했으니까 2로 나눠주면 각각의 확률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에서 0.99를 빼면 0.01, 그걸 2로 나눴으니까 0.005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규격보다 크게 만들 확률도 0.005, 규격보다 작게 만들 확률도 0.005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역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풉니다. 임의로 고른 한 케이블의 길이가 1990mm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규격보다 작은 것이 1990mm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 이상일 확률이다 그랬으니까 1990mm보다 작은 걸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집합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1990mm 이상일 확률 하는 것은 예, 1에서 1990mm보다 작은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규격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확률은 여기 구해놨어요. 그렇죠? 규격에 맞게 될 확률을 1에서 빼서 2로 나눴어요. 똑같다고 했으니까 0.005였어요. 자, 그러니까 PS가 0.005니까 1에서 0.005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전체에서 1990mm보다 작은 그런 확률을 빼줘버리면 1990mm 이상일 확률이 나오죠. 다 됐죠? 그래서 값은 1에서 0.005를 뺐으니까 0.995가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후 확률, 베이지의 법칙이라는 그 확률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